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어 결국 파면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시도한 지 122일,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2월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지 39일 만에 탄핵이 된 건데요. 이 하루하루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언제쯤 대선이 펼쳐질지 예측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6월 3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탄핵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 생각하고 탄핵 인용에 대해 다양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탈당하게 되는 대통령 예우, 다음 대선 절차, 과거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교까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흥미로운 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자체에 대한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필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법에 관심이 높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서점에 가니까 무슨 헌법 전문을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책을 만들어서 또 이게 팔고 있어요. 가격은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번에 헌법이 중요하다,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그런 결정이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를 미친다 라고 해서 헌법부 굿즈처럼 팔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천 안 사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뭐 그것이 하나의 그 당시에 기념품처럼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하나씩 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결정문은 정말 상징적이에요.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중에 제일 긴데 제일 쉽게 이해가 될 정도로 명확하게 잘 정리되었고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탄핵 심판이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으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중대하게 대한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라고 표현한 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민주주의 질서를 지향해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아주 잘 정리했다고 봐요.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탄핵 사유로 제기된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선관위 압수수색, 체포 지시 총 5가지 사안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것이 결국 국정 운영 자격 상실에 이를 정도로 되었다는 게 현재의 결론입니다. 결국 모두 위헌으로 평가되어서 파면 결정이 됐죠. 결정은 뭐 솔직히 저희가 예상한 부분이었고 보충 의견도 있었으나 그거는 뭐 전문 법칙의 적용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문 법칙이 뭔지에 대해서 뉴스에서 또 많이 보셨겠지만 전문 법칙이란 제3자의 말이 걸치고 걸쳐서 문서나 녹취와 같은 전문 증거로 넘어간 걸 말합니다. 걸치고 걸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빙성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금지를 하고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되는 규칙을 말해요. 왜냐면 이게 걸치고 걸치는 건 결국에는 정보가 오염되고 허위 정보가 섞이길 마련이거든요. 재판관 8명 중에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은 전문 법칙을 완화 적용하자고 그랬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다른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탄핵 소추가 반복되면서 국정 마비 우려가 컸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저는 결정문 내용도 그렇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문영배 권한대행이에요. 결정문을 읽으면서 국회 쪽에서 한 번, 피청구인 쪽에서 한 번 이렇게 시선을 응시하면서 되게 혼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주문을 읽을 때는 카메라를 보시고 읽었잖아요.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선고기일에 주문을 읽으면 판결문을 보고 읽지 앞을 보고 말하는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읽거든요, 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일어나서 재판관들이 퇴정하는데 진짜 영화 같았습니다. 39일 동안 판결문 하나 때문에 정말 집에 갈 수 있었겠어요? 뭐 술 한잔 할 수 있었겠어요? 친구들과 대화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담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이 판결문 하나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연출돼 있었던 건 결정문에 담긴 고민과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했는지가 느껴졌고 일각에서는 형법상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TV에서 많이 언급됐지만 탄핵 후 박탈되는 대통령의 예우가 엄청 많아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예우라는 것은 사저를 우선 따로 제공하고요. 경호, 병원비, 비서, 운전기사, 그리고 연금이
포함됩니다. 연금은 원래 받던 월급의 90%예요. 엄청나죠. 근데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보면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이 확정이 되면 거의 모든 게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며칠 내로 원래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를 가실 거로 보입니다. 신 변호사님 본 적 있죠? 아크로비스타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난 적도 있어요. 어디 빵집에서 만나? 네, 빵 사오셨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그때 막 잘생긴 키 큰 경호원들이 막 비키라고 할 때 왜 비켜? 하고서 내가 왜 비켜야 돼? 하고서 그냥 무시했는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얼른 비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예우 박탈의 가장 핵심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포, 구속, 기소 등의 수사 및 공소제가 불가능한데 내란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것 말고도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또 예정돼 있고 내란죄에 원래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이었으니까 수사가 된 겁니다. 근데 파면됨으로 인해서 이제 내란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로 입건이 가능합니다. 매일 경찰서에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물론 경찰서 안 가겠죠. 검사실로 갈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로 보입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거의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했었는데 탄핵 등 보궐로 인해 가지고 조기에 치러야 할 경우에 60일 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한을 최대로 써도 6월 3일로 확정된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원래 대통령 선거면 이미 다 당에서 나오고 막 대충 예상이 되고 민주당, 국민의힘 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60일 남았는데 2달 뒤에 선거하면 누구 뽑을지 아세요? 후보도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또 엄청 시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정말 촉박합니다. 투표용지 만들어야지, 선관위에서 절차 들어가야 되지, 선거 유세 이런 거 들어가야 되지. 이 60일이 엄청 촘촘하게 돌아갈 거예요.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이게 웃긴 게 교육계에서도 난리 난 게 그날 6월 모의고사 있는 날이랍니다. 고3 애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저희도 수능 봤지만 6월 모의고사가 수능 전 나라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날이 확정되면서 6월 모의고사는 6월 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 건 하루 쉬고 하루 쉬는 날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면 되지 뭐. 아주 간혹 나 원래 6월 3일 다 준비했는데 너네 때문에 나 정신적으로 평온감이 깨졌어. 이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이걸로는 국가배상 청구는 거의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의 탄핵받은 대통령 사례가 2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키워드의 핵심이었고 형사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위반 이런 정치적 쟁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이랑 불법 비상기업 모두 국정에 너무 큰 영향을 초래했다는 심각한 상황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이후에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0억 원이 확정돼서 구속하다가 사면 그리고 복권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실형이 확정되면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면받고 복권 받을지는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달라요. 내란죄 인정되면 사면받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란죄를 사면 복권한다? 이 부분은 뉴스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선거 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요 선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엄청나거든요. 대통령 선거 보조금은. 근데 그게 397억이라고 반납하면 국민의힘 파산하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선거 보조금 중 일부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지급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정당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다고 해도 그만한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정당이 파산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될까요? 외국은 있어요. 맞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당사 건물을 팔면 어찌어찌 해결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실 민감한 이야기인 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해서 당선 무효 이렇게 확정된 판결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예측하는 수준에서 썰을 푸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대통령 한 명의 판단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국가 구조와 국민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있을까 싶은데, 그로 인해 잃은 시간과 갈등과 경제적 위기와 외교적 대처의 문제 등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국가의 힘을 감소시켰는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앞으로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저희 로맨집 채널에서 탄핵을 다루는 마지막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향후 어떤 대통령이 되시든 헌법과 법률을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5년 채우시고 국가의 전 대통령으로 대우받는 때가 다 오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에 선거 꼭 참여하시고 헌법상 주어진 권리인 참정권을 잘 행사해서 앞으로 기대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즈의 남성진 변호사, 시작권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